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경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경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명도가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경매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야 합니다. 낙찰을 받고 기쁜 마음도 잠시, 명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명도 대상자와 만날 생각에 낙찰을 받기도 전부터 걱정부터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도기한의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과 함께라면 어렵기만 하던 명도가 즐거운 명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명도 대상자별 명도 상황 분석 연습부터 상황에 맞는 화법 및 발성 훈련, 그리고 적절한 법적 처리 과정을 몸에 익힘으로써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말끔히 날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명도를 즐겁게 바꿔드릴 도기한의 명도 화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은 도기한 협회장이 직접 상황별 대처 방법을 가르쳐드림으로써 명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효율적인 명도 화법과 스킬을 배우고 법적 처리법도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강의입니다. 명도가 어렵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고쳐져. 내가 있는 땅,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자, 자살해서 죽고 싶으면은 2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10층으로 올라가야 돼? 2층에서 떨어지면 살짝 스크래치만 나. 아프기만 하고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죠. 미친놈이라고. 다 자기의 서 있는 곳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는요, 수명도 유한하고 정신력도 유한하고 가진 돈도 유한해. 열정도 유한합니다. 지금 오른 돈독은 좀 있다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지하철이 야 버스는 몇 번이 언제 오지? 요 생각으로 가버리지 뭐 돈독은 금방 사라져버려. 연기처럼. 잡으려도 잡히지가 않아. 그렇게 이런 유한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럴 때 분양이라는 도구도 있고 저기도 있고 경매라는 것도 있고 했을 때 무엇을 1순위로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과제죠. 이 미션인가 미션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러면 1순위가 상가. 자, 상가 분양. 첫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양이라는 거는 속성이 있어요. 시세보다 비쌉니다. 분양은요,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비쌉니다. 그죠? 왜?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팔아먹을 때 뭘 우리가 남겨야 되죠? 마진을 남겨야 된다. 마진을 남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단가가 센 겁니다. 그러면 분양해서 돈 벌기도 하던데요?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변에 인프라가 없거나 주변이 황량할수록 가치 상승이 됩니다. 근데 주변에 이미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신축이 딱 들어와서 분양한다 그러면 떨어지기가 쉽죠. 왜? 들어올 인구는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수요가 정점에 찍어버리는 상태에서, 즉 주변에 상가도 분양을 하셔도 예를 들면 여기 신림사거리에 보면은 큰 상가들이 있는데 가보시면은 공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실이. 동대문에도 이미 상권이 포화 상태에 이르거나 포화 상태에 준하기 전, 예를 들면 60, 70%만 돼도 상가 분양하면 잘 안 올라. 이미 들어올 놈 다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쵸? 오히려 그때 분양받은 놈이 폭락해서 손해를 많이 봐요. 오히려. 잘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항상 끝물에선 끝장이라는 거예요.
항상 사업도 초장에 들어가야 돼. 초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가나 빌라나 아파트나 이런 게 이 지역에서 끝물이나 끝물 쪽에 가고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천물이나 좀 천물에서 약간의 천물은 항상 뭐예요? 약간 리스크를 안고 가죠. 주변이 좀 황량하니까 가슴이 좀 졸여지죠. 그러나 천물에서 살짝만 지난 그 시기에는 들어가도 돈을 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 항상. 이거 보면. 그러니까 분양을 해서 돈 번 사람도 있던데요.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틈이라는 게 있는데 그 틈이라는 거, 이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다리를 맞기가 힘들다. 마치 판을 돌렸는데 화살을 쏴서 5번 맞추라는 거하고 똑같아. 그죠? 판을 돌린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잘 안 맞는데 판을 막 돌려놓고서는 5번을 맞추라? 안 맞아, 잘. 근데 절묘하게 우연히 맞을 수는 있겠죠. 그때 버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이런 분양 쪽에서 돈을 많이 날립니다. 많이 날려. 언제부터 날려냐면 50년 전부터 날렸어요. 근데도 또 들어가. 이거 보면 정보 공유가 안 돼. 왜? 언론에서 안 실어주니까. 안 실어주니까. 만약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언론에서 매일매일 한 페이지마다 목동에 사는 김모 씨가 상가 분양받아서 망했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안 사.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준다. 이 세상의 지식은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대로 갔다가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분양의 속성은 시세가 높기 때문에 속성상 기피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 원금 보장이 위협을 받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이 지역은 딱 보니까 상가가 귀해. 이제 막 초창기라서 들어갔다가는 돈을 벌 것 같아. 들어가도 분명히 벌 것 같아. 그러면 들어가시지만 대부분 분양시장에 돈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부동산의 초짜들이죠. 정년퇴직자들. 생전 돈하고 관심 없기 벽 쌓고 살다가 또 생전 부동산 투자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는 제일 먼저 입문하는 장소가 가장 리스크가 높은 데로 들어간다. 왜? 신문을 보면은 어디 분양이라고 해서 광고가 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신문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몇십 년 됐으니까. 그죠? 저렇게 글까지 써가지고 돈 써서 뿌리는데 믿어줘야지 사람이. 응? 오고 가는 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어줘야지. 신문에서 거짓말 하겠어? 이렇게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없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표준화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거. 일단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한테 권할 때 지금 이렇게 회부를 제가 천천히 해드리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 판매 단가가 높은 데는 들어가면 손실 볼 가능성은 5대5죠. 5대5 상황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유한한 이 조건에서 굳이 이거에 수저를 대야 되겠는가 라고 판단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간혹 부자가 되는 사람 있지 않느냐. 부자라기보다는 간혹 돈 벌었다는 표현이 맞죠. 부자는 어떤 형태의 결정체니까. 간혹 돈 벌던데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화살을 돌려서 이렇게 판을 돌려서 5번 맞추는 게임처럼 간혹 되더라. 간혹 되는데 목숨 걸고 싶으시면 해도 된다. 나는 원래 스릴을 평소 즐기는 걸 원했다. 그럼 해도 돼. 스릴을 즐기는 게 이게 목적이면은 차라리 에버랜드 1년치 이용권을 써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타는 게 차라리 나. 그래도 한 500만 원 안 씁니다. 500 안 쓰고 차라리 즐기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500이면 뭐 한 달에 40만 원씩 그냥 쓰면 되겠네. 자, 부동산에서 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또 뭐 있으세요? 한번 판정을 해주세요 하는 거 있으세요? 부동산이든 어떤 식의 재테크든 간에 내가 이런 재테크를 누군가 나를 꼬셨는데 이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내가 바로바로 결정을 내려줄게. 있으세요?
아니면 알고 있는 그 재테크, 접했던 재테크 이런 거 있으세요? 응? 재테크는 관심이 없구나. 자, 우리가 흔히 요즘에 이제 인터넷 카페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토지의 공투. 이게 일종의 기획부동산의 변형이죠. 기획부동산은 원래 사채업자들이 뒷돈을 댑니다. 사채업자들이 뒷돈을 댑니다. 사채업자들이 돈을 대. A라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 사람은 토지를 선구입을 합니다. 자, 마진이 커지려면은 싸게 사야 돼요? 비싸게 사야 돼요? 응? 싸게 사야 돼. 그렇잖아요. 마진이 커지려면은, 자, 사채업자라는 단어만 딱 봐도 마진이 커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돌려줘야 되니까. 이 사람은 사채업자한테 돈을 유입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돌려줘야 되니까 벌써 마진이 커야 돼. 자, 마진이 커야 돼. 마진이 크려면 땅을 싸게 사야 돼. 맞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뭐 농사 짓는다고 자기 계산이 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 교육이 워낙 잘 돼 있죠? TV에서도 너무 잘 교육하고 옛날에 순수하게 농사 짓는 사람이 눈탱이도 맞는다지만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게. 다 소유권 개념도 두드러지고 돈에 대한 집착도 셉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커지고 싸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이 좋으면은 그 주인이 싸게 팔까요? 아니다. 안 좋아야 되는 거가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성립하는 거죠. 싸게 살아야 돼. 극단적으로 싸게 사면 살수록 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안 좋아야 싸게 사고 싸게 사야 마진이 커지니까. 아니면은 좋은 땅은 눈탱이 쳐서 속여서 산다? 요즘에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세상이 돼버렸어 이제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드문 좋은 땅인데 속여서 팔 수 있다. 산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횟수가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계속 돌아가는 것 자체는 뭐예요? 안 좋은 땅을 산다는 얘기예요. 맞죠? 안 좋은 땅을 사서 청사진을 만든 후 속여가지고 비싸게 팝니다. 동네 가면 10만 원인데 이 집에서 여기서 사면 30에 사. 몰라서 당한다. 경매하는 사람이 이걸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할까 안 당할까? 안 당해요. 동네 전화하면 되거든. 전화를 얘 잠깐 몇 번지요? 예, 사장님 그 어떤 땅에서 내가 이거를 막 이렇게 사고 싶고 요 자리 진짜 좋은 것도 좀 전원주택 크게 한번 지어놓고 내가 살고 싶은데요. 가능한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소리 한번 나와버려. 금방 나옵니다. 관공서에 전화하세요. 가가지고 거기 무슨 개발 계획 있습니까? 아니요. 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단순한 전화 2통화를 안 해. 요즘에는 무제한 통화가 되기 때문에 200원도 안 써도 돼요. 200원을 안 써도 알 수 있는 뻔한 땅을 팔아요. 이게 진짜로 수도 없이 해왔던 건데 지금도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해요. 근데 요거의 변형이 얘네들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어디로 들어오냐면 경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기획부동산 하던 사람들이 경매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땅을 경매로 삽니다. 요즘에. 어떻게? 싸게. 많이 싸게 살려면 어떤 땅을? 안 좋은 땅을. 공식은 똑같아요. 하던 거는 똑같은데 장소만 경매로 옮겨온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땅을 사실 때 절대 지분으로 사면 안 된다.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가능을 하겠죠 또. 그쵸? 그래서 특히 이렇게 기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하면 안 돼요. 기업적으로 하면 할수록 마진 구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요즘에 흔히 있는 이제 카페 형태에서의 토지 공투들.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어요? 네,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게. 이들의 사업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들의 사업 구조는. 카페 회원들에게 땅에 대해서 설명한다. 땅에 대해서 설명한다. 자,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땅을 팔고 싶어. 같이 공유해서 사고 싶어. 그러면 땅을 먼저 선 매입해야 되는 게 맞죠? 맞죠? 그럼 선 매입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 매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회원들을 꼬시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합리적인 상수는 뭐죠? 번지 공개? 기본이죠. 개발계획 공개? 기본이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아니 일부러 뭐 광고까지 해서 연예인 사가지고 에어컨 파는 입장에서 땅을 이미 내 이름으로 사놨으면 이 땅에 공투 모집한다면 이빠이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이제 내 거니까. 사진 보십시오. 너무 좋죠? 여기 개발계획은 무슨 공무원한테 문의한 결과 바로 건설이 된답니다. 이 땅의 시세는 얼마랍니다. 탁탁탁탁 해서 안 보여주겠어요?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보여주는 게 상식이지. 근데 비밀이 많아. 즉 선매입을 했다면 하지 않아야 될 이 두 가지 행위는 공존하기 힘들어요. 선매입을 안 했다라는 얘기로 추정하기가 쉽죠. 어떤 상황이 비밀이라고 하면은 선매입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다 이게. 아직은 내가 사놓은 게 아닌 거다. 이렇게 아셔야 돼. 사놔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서 난 뿌려버리지. 여러분들 안 뿌리시겠어요? 한 명씩 모으시겠어요? 뿌려버리겠어요? 뿌리지. 누가 들고 와도 돈 500은 500이니까.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법이 안 맞는 짓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토지를 매입해서 이거를 개발을 해서 전원주택단지나 이런 걸로 개발을 해서 돈을 나눈다라는 어떤 계획을 세운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투자를 하죠. 500, 1000 이렇게 하면은 푼돈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500, 1000이면요. 1000만 원이면 여러분들 명의로 그 경매를 그냥 땅을 하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지나 이런 것도 사요. 1000만 원이면. 경매 물건 한번 뒤져보세요. 오늘 가셔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딱 쳐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시골일지 몰라도 적어도 대지를 삽니다. 임야를 사진 않아요. 임야 1000만 원짜리면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가에 붙어 있을 리도 없고 맹지가 많고 보존 녹지가 수두룩하고 그렇게 작은 평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이 개발이라는 단계 보세요. 매입 이후에 임야라든지를 사서 개발할 때 관공서랑 관련이 되죠. 제가 아는 들었던 내용이에요. 호남 본부장이 만난 누군데 이런 행위를 해. 관공서에서 토지 개발 허가를 안 내줘 버립니다. 그래서 땅만 붙들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경매를 많이 해보시면은 모든 게 손안에 놀아 있다는 걸 아시면 돼. 그냥 모든 개발부터 모든 것 다 전화해서 싸그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이제 오바를 했는데요. 어찌됐든 자 보세요. 요약을 해드릴게. 저번 시간에는 재테크에 대한 정의를 한 거고 이번 시간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나는 원래 이런 거 다 알았고 경매만 하려고 왔는 건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교화를 시키세요. 아직도 요 두 시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더 많아요. 우선은 아까 그 상가 분양도 있었죠? 분양 같은 경우 분양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들으면 화가 날 일이지만 실제로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안 되는 걸 알아요. 10층짜리를 우리가 건물을 대부분 지으면 1층, 2층은 분양이 거의 완료되죠. 그 다음부터는 공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갈 정신이 있으면 특히 분양 같은 경우는 통상 보면 평당 2천, 3천 이래요. 그러니까 10평 분양 받으면 막 2억씩 한단 말이죠. 2천 해도. 근데 말이 10평이지만 상가는 분양이 10평형이다 그러면 실평수는 5평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2억이면은
우리 그 경매에서는 빌라 10채도 삽니다. 그러니까 통상 보면은 한 2천이면 한 채에서 2채 산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집부자가 되시겠어요? 상가 한 채를 가지시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한 2억이면은 10채 삽니다. 보통 10채 사요. 10채 사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다 하네? 선생이 누구야? 네, 선생이. 응? 그죠? 2천이면 정말 한 채 산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전략을 짜십시오. 항상. 그 다음에 심심하면 거기에 땅도 조그마한 거 하나 살 수도 있어. 계획만 잘 세우면 넉넉하고요. 어찌됐든 이제 요약을 다시 마감하자면 다른 쪽에서는 저도 많이 해봤는데 안 하는 게 좋더라. 이리 듣고 저리 듣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이렇게 다 봐도 역시 가장 만만한 게 무슨 시장? 도매시장이죠. 가장 싸게 사는 시장에 들어와야지 어찌됐든 이런 소매에 들어가면 당하기가 십상이다. 일단 경매라는 건 도매시장이니까 여기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잊지 마실 거 요거죠. 여기 뭐였죠? 나의 처지. 처지가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1억을 투자해서 5억 버는 물건하고 제가 드렸죠. 2천 투자해서 4천 버는 거가 있다. 근데 가진 돈이 500에서 1000이야. 그럼 어떤 게 우량 물건이에요? 2천짜리가 우량 물건이다. 그죠? 나머지는 그림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러니 저러니 이거를 갖다가 자기 처지랑 무관해서 자꾸 쳐다보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죠? 어리석은 거예요. 내 처지가 지금 어디인지.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자기의 실정을 파악해야 된다.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한 입장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다고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거고 그대에서 그리고 또 병법에 뭐가 있습니까? 지기다. 남을 알고 나를 안다. 지피만 돼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최홍만이의 힘이 저 사람 펀치는 맞으면 100kg인데 나도 때리면 95쯤 된다 그러면 싸워도 되는데 나는 때리면 1kg야. 내가 100대 때릴 때까지 최홍만이는 안 아파. 그러면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지. 판단의 이치예요. 지피지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자본력, 여러분이 가진 투자의 성향, 여러분이 가진 주변 환경, 그죠? 지금 우리 그 지사장분의 한 분은 지사를 차리기만 해봐라 이혼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지피지기야. 그래서 차릴까 말까를 결정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사는 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입장을 먼저 이해하는 데서 온다는. 근데 자기가 가진 힘도 모르고 자기가 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남 좋다니까 막 해대다가 간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봐라. 입장을 보고 처지를 본 다음에 들어오시라. 그러니까 저부터도 벌써 제 입장을 잘 봐서 도매시장에서 놀잖아요. 이런 데 안 가고. 그죠? 근데도 제 입장에서 너무너무 차가지고 넘어가면은 여기로도 갈 수도 있겠죠. 어떤 인연에 따라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는 제가 주식에서 한 내년쯤에 어떤 상장하는 주식에 제가 해서 언론에 제 이름이 나오면 저거 봐라 경매만 하라고 해놓고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소리를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는. 저 사람은 이제 넘어갈 시기가 됐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면 안 돼요. 조만간 그럴 때가 올 것 같아서 미리 깔아놓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